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할 사연은 나이트에서 춤추는 댄서와의 황당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주먹개나 쓴다고 까불고 다녔었습니다. 젊은 혈기에 무서운 것 없이 어깨에 잔뜩 힘주고 다닐 때인데 서울에서 일하던 고향 친구에게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듣지도 않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친구 2명은 영등포역에 도착해서 친구가 알려준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땅을 밟았다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되어 한껏 폼을 잡고 가는데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저를 잡더니 쉬었다 가라는 거였습니다. 얼핏 봐도 만만해 보이는 촌놈들 데려가서 바가지 씌우는 짓을 하는 여자로 보였습니다. 저는 사람 봐가면서 장사하라고 호기 있게 말하고는 저의 벨트를 잡고 있던 여자의 손을 비틀어 뿌리쳤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낭패를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의 벨트를 다시 잡더니 제가 자기를 친다며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당황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정신 나간 여자가 헛소리한다며 나쁜 말들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영등포역은 우범지대였고 빌딩 하나 없는 좁은 골목들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는데 덩치 큰 남자 여러 명이 저희를 둘러싸고는 다치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까불고 다닌다던 저희는 그 남자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짐작하고 골목길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으로 5분 정도 걷고 나서야 빨간색 불이 켜져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눈짓하면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지만 빈틈이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저희들을 몰아넣고는 그 여자만 놔두고 남자들은 밖에서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에게 속옷만 빼고 다 내놓으라며 바구니를 들이밀었습니다. 그제야 단순하게 호객행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마땅히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친구들도 한번 싸워보자는 분위기였지만 남자들이 위험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내 포기하였습니다. 여자는 저희들의 소지품을 다 뒤지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없다 보니 많이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저의 주머니에서 나온 쪽지의 호텔 주소지를 보더니 호텔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알려준 것은 말하지 않고 고향 선배님이 그 호텔 사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밖에 있던 남자들과 심각하게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는 화를 내며 소지품 챙겨서 빨리 가라고 말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신없이 옷을 입고 방을 나왔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희는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대로변까지 나와서야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놓였는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기적처럼 아무런 피해 없이 나온 것에 대한 행복감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호텔로 이동을 했고 친구를 만나 30분 동안 겪은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친구는 저희가 만난 사람들이 호텔 사장과 연관이 있어서 돌려보낸 것 같다며 다음에는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고 미리 말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다음날 친구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며 근처 스탠드바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장을 만나고 온 친구는 당구장에서 놀고 있다가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할 테니 그때 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아무런 할 일도 없이 호텔과 가게를 오가며 서울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빨리 나오라더니 다른 객실을 가리키며 아가씨가 옷을 걸치지 않고 거울을 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 모두 지나가는 척하며 살짝 열린 문 안쪽을 보았는데 정말로 옷을 입지 않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계속 복도를 오가며 그녀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저희를 쳐다보고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도 문이 살짝 열려있고 거울 앞에서 춤추는 연습과 나이트에서 쇼하는 연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이상해서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그녀는 나이트에서 디스코걸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계속 문을 살짝 열어놓고는 상의를 걸치지 않은 채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녀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며 방에 들어와 주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끼리 결론을 내리고는 누가 그녀에게 갈 건지 정하자며 가위바위보를 하였습니다. 머슴같이 생긴 친구가 이겨버렸고 그 친구는 과일 몇 개를 봉투에 담아서 그녀의 객실로 들어가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희는 문을 닫아버린 친구가 너무 야속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 방에 들어간 지 몇 분 안 됐는데 갑자기 친구가 속옷만 입은 채 양손에 옷과 신발을 들고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말을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달렸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며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친구가 방에 들어가서 과일을 드시라며 봉투를 내밀었고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거부감 없이 과일을 받아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용기를 내서 그녀를 안으며 입맞춤을 했고 그녀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매달려 있다는 걸 느끼고 그 방을 도망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매스컴에도 나오고 따가운 시선으로 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친구의 표정만 봐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다른 친구는 못 믿겠다며 직접 확인하러 그녀에게 갔습니다. 다른 친구가 갔다 오더니 팔을 아래쪽으로 내려 좌우로 흔들며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로 친구들과 밤새 웃고 떠들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확인하러 갔던 친구와 그녀가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지내면서 저도 그녀와 친해졌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나이트에 놀러가서 춤추는 것도 보고 그녀의 진짜 여자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었습니다. 서울에 온 첫날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말을 실감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예상치 못한 여자친구들이 생겨서 재미있는 서울 생활을 하였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난 일이지만 당시에는 너무 황당하고 기이한 일이라서 지금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있다고 해서 여러분께도 잠시나마 웃음을 드리고 싶어 사연을 소개하였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지금까지 읽어주신 분들도 항상 웃는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